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쇼 진행에 맡은 김도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 고민 많이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막 고민에 빠지고 또 올라가는가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니까 떨어져 버리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땐 또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하락장인데 왜 안 올라가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하락장 이후에는 또 상승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오늘 또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전화 접수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친절히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전화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채팅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나오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채팅창에 매수가, 비중, 종목명까지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서 하락 중입니다. 좀 오늘 갭 떨어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을 올릴 수 있는 오늘 또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변수가 뭐였냐? 역시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공포장에 빠져 있고요. 변동성이 워낙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장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미국장이 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하락 압박이 종목별로 편차가 생기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더 아픈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왜 이제 개별적으로 누군가는 오르는데 누구는 오르지 못할까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점점 골이 깊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천천히 일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장세도 좀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역시 2차전지 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전지가 좀 올라가는 흐름성은 왜 오르는가라고 생각하면 역시 바이든 방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역시 주도 산업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죽더라도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2차 전지가 제2의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래적으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섹터가 없냐라고 하면은 반도체도 이미 많이 내려와서 더 떨어지지 않고 맴돌고 있죠.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쪽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와 그리고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 역시 러시아 전쟁이나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산업적인 그린 뉴딜이라고 할까요?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의 중소형 테마들이 또 갑자기 올라오는 흐름 또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히 올라타지 마시고요.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지만 대형주나 좀 우량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서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 이런 주체들의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말을 조금 분할 매수 나눠서 쪼개서 사게 되면은 쪼개고 더 많이 쪼갤수록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내려오는 거 쪼개서 하시고, 그리고 현금 확보가 없다라고 하신 분은 조금 기다리고 반등을 조금 주면은 거기서 물량을 줄이고 다시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한 번에 올라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시장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현재 흐름에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차트로 조금 체크해 본다면 지금 시장은 작년 제가 봤을 때 5월 달부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7월 달부터 꺾여있는 흐름으로 봐도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분위기, 더 내려갈 수 있다.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추세라는 의미는 이 앞쪽에서 있을 때 약간 수렴성으로 해서 무조건 위로만 가야지 돌파다. 추세를 벗어났다, 올라간다, 전환됐다가 아니고요. 약간 시간적인 부분으로 옆으로 가서 2600, 지금 상단에 있는 2670포인트를 올라서야 추세가 전환됐다가 아니라 옆으로 시간적인 조정을 가서 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벗어나면서도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려갔다가 조금씩 다시 또 반등 줄 때,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들, 2차 전지, 주도 산업 같은 경우도 눌릴 때 조금 사고요. 특히나 뭐 반도체 소재 쪽이 최근에 머리를 좀 들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눌릴 때 분할 쪼개서 좀 사서 또 반등 줄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절대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그리고 멘탈적으로 지금 뭐 조급해봐야 시장이 하락 중인데 내가 조급하다라고 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올려줄게.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힘드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 막 조급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내려가는 거는 쪼개서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 대동인데요. 대동이요? 대동.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700원에 5% 샀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더 살려고 하는데 네.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네. 살려고 생각은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얼마에 더 살까라는 것도 한 번 더 준비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네. 하나의 공부겠죠. 그죠? 네, 공부를 해야 네. 내가 어디서 더 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16,000원대 사는 것도 뭐 높은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뭐 농업 관련해서 농기계도 앞으로 계속 주목받고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최근에 농기계도 뭐 네. TYM이나 대동도 같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조정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조정도 있는 거예요. 가격은 오르면 내려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가격이 가파르면 또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은 올랐잖아요.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추세까지 만들면서 올랐다가 갑자기 또 한번 크게 올랐다가 갔다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래도 많이 네. 늘렸고. 그래서 네. 내려오는데 높은 자리에 사신 건 맞아요. 네. 우리가 산 정상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산 정상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하늘 내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밑에 보이는 거는 내가 올라왔던 저 밑에 바닥밖에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는 건데 일단은 저는 뭐 추가 매수는 가격적으로 이제 조금 알아야 되실 것 같고요. 초입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책 보고 공부하면은 뭐 박스권이다, 돌파했다, 그리고 돌파했던 자리 돌아오면은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리가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3,000원대. 근데 그 가격이 멈추는 자리는 아니에요. 더 거기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시장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쪼개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5%를 더 사더라도 한 번에 5%를 사지 말고 그 내려가는 힘의 반동에 파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1%씩 나눠서 5번을 한 13,000원하고 11,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나눠 사보시면 단가가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선 더 사지 마세요. 14,000원. 왜냐하면 반등 주면 반등 주면 매수가까지 그냥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혹시나 팔까 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냥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고 실적도 좋고 큰 무리도 없고요. 그래서 가격 내려오면 13,000원하고 한 11,000원대 정도 여기 사이에서 이 사이 정도가 제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네. 한 17% 정도 돼요. 크죠? 크게 느껴지죠? 네. 근데 큰 거 아니에요. 하루에 3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17% 공간을 한 1%씩 5번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예.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너무 추가 매수 고맙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궁금하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KG 스틸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KG 스틸. KG 스틸.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17,750원이고요. 네. 9% 정도. 5%? 9%. 9%요? 네.
인수 대상이잖아요. 그쵸? 쌍용차. 네. 좋아요. 근데 그 앞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 뭐였죠? 우리 거 될 거다. 우리 거 되겠지. KG가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그쵸? 네. 그럼 이제는 지금부터 뭘까요? KG가 인수를 만약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쌍용차가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KG그룹에서는. 맞죠? 네. 그럼 그 투입을 해서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맞습니까? 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그 기대감이 소멸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켜보겠죠, 시장도. 맞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호재가 소멸되고 새로운 호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린 내려가서 천천히 매집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미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빨리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한 15,000원대, 15,200원 정도 아래쪽에서 다시 조금씩 모았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또 오를 듯 하면서 KG 모빌리언스가 오르니까 따라가는 척하다 다시 마이너스로 꺾였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매도를 하려다가 네. 완전 저거 돼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대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판단이 안 되니까.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하는 건데 맞잖아요. 그렇죠? 뭐 올라왔는데 생각만 있지 이럴 땐 팔아야 돼.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판단하기에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가격에 사는 것보다 아래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 매수가도 좋고요. 지금 큰 손실이 아니니까 좀 줄이셔도 되고요.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지금 절반을 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절반 매도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길적 반등 줘서 한 19,000원 정도 올라갔다. 손해 아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5% 정도 마이너스인데 19,000원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한 10% 수익이니까 약수익이더라도 이익은 챙길 수 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절반 정도 줄이고 더 내려가면 그 밑에서 비중을 조금 더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한 15,200원 아래에서는 저는 모아가는 아까 전에 좀 전에 상담처럼 분할로 좀 모아가면은 반등을 주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0원대 내려오면은 내가 사기 부담스러우면 연락 한번 더 주시고요. 그 밑에서 조금씩 쪼개서 사는 건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 밑에서 조금 맴돌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비중 줄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멘탈로.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3D요. 3D.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6,280%에 6,280원에 20%요. 높네요. 그쵸? 예. 근데 좀 기다려 볼까요? 많이 빠졌는데 이거 손해보기 너무 크잖아. 그쵸? 예. 예. 기다려 보죠. 뭐 자동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네. 바이든 대통령 오면 또 자동차 얘기도 좀 돌기도 할 거고. 그쵸? 네. 재무가 작년에 갑자기 좀 네. 꺾였던 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분기는 잘 네. 가다가 갑자기 실적 네. 재무적인 게 어떤 비용 때문인지는 저도 뭐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작년 이익이나 작년뿐만 아니에요. 이익이 계속 약간 밑에 하단에서 맴돌아요. 기업이. 자동차 부품도 작년에 실적이 네. 갑자기 급기야적으로 좀 우리가 자동차 쪽 시장이 막 그 전기차하고 신차하고 현대기아가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 막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원자재 공급난이나 뭐 이런 내용성으로 차량 판매 수량이 이미 줄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가야 될 거예요.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업황 기대감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지금 자리의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많이 그 2021년 초 때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2021년 초에 우리나라 시장이 확 오를 때 이때가 이제 애플카 이슈되고 자동차 뭐 다 같이 오를 때인데 그때 흐름까지 가격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팔자리가 아니고 반등 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좀 오를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한 4,7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 가격 왔었을 때 조금 줄이셔도 되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라면 아니면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4,700원에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가도 큰 폭이 아니고 사람 공포를 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4,700원대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자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멘토님, 저기 네. 흥화해온에 3,070원에 100%요, 비중. 제가 종목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흥화해온이요. 흥하해온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070원에 100%요. 100%요? 예, 예. 확신이 있어요? 한 번 수익을 냈다가요, 다시 네. 한 번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이 샀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수익이 그러니까 자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예, 기업에서 예. 수익을 내고 나니까 나한테 뭔가 큰 뭔가 이래 갑자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텐션이 업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예. 네, 업되면서 이 기업이 나한테 수익을 줬으니까 또 줄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투자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적게 들어갔다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비중이 100%그 이상을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확신이라는 어떤 내 투자의 철칙이 있어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업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약간 자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래요. 본인을 못 느껴도 그러니까 이 투자 자체의 흐름만 봐도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거나 투자에 어떤 루틴이 있어서 내가 10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100%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100% 투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최근에 중간 고리가 있었고 행보하는 흐름 보니까 한 번은 슈팅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한 3천 일단 매수가에서 비중을 당연히 줄이시고요. 한번 이게 좋은 성향은 아니에요. 이 기업의 흐름이 좋진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다른 거면 주가의 흐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이익이 현금 자산을 쌓아놓은 게 없고 부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내가 끌고 가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나도 당황스러워지는 거야. 그런 걸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3,000원짜리 정도에서 가감히 비중을 10%만 남기고요. 다 매도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욕심 또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힘들다. 그죠?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만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 할 시기가 된지 여쭤보려고요. 오히려 지금 많이 최근에 단기에 좀 내려왔어요. 그쵸? 갑자기 최근에. 네. 저는 이때 5월 달에 여기 들어온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구간에서도 아주 짧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막 그런 걸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나는 크게 봐야 되잖아. 그럼 크게 계속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가가 이 하단의 밑에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자리는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더 사겠다라고 내가 길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더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 돼요. 실적도 나쁜 것도 아니고 탈모 샴푸, 염색 샴푸 이슈도 좋고 뭐가 문제? 중국?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그 과정에 약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고난과 역경을 좀 겪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의 확신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위에 지금 최근에 박스 만든 만큼 지금 노란색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좀 제가 바뀌어서. 바뀌어요? 그럼 제가 가격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밑으로 내려갔는 데서 12만 2천 원대 정도까지도 코로나 2019년도 때 우리가 중국하고 안 좋을 때 그때만큼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15만 원 밑으로 무너질 때 한 15만 원이 무너지고요.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역시 제가 얘기했는데 쪼개서 사면 기회가 된다라고 했죠. 쪼개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어차피 난 시간이 필요해요. 쪼개서 사시고 길게 가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20만 원대는 온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리 보시 20만 원이 적정에 뭐 위로 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내려가도 올라오게 하니까 20만 원 딱 기준 두고 내려가 더 사면 단가도 조금 떨어지니까 20만 원 목표가 잡고 그냥 가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12만 원대 가야. 아니요. 뭐 15만 원 밑으로 자 쪼개서 사면요. 내가 1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조금씩 1%씩 뭐 나눠서 샀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12만 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오면 안 사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분할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맨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게 뭐예요? 분할로 사면 되잖아. 맞죠? 그죠? 나눠서 사세요. 네. 1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10번 나눠서 1%씩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김 매트리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7,000원이 20%요. 얼마요? 7,000원. 추가 매수가 7,000원 됐거든요. 추가 매수에 7,000원까지 낮춰놓은 거예요? 예. 이게 참 어렵네요. 너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라 예. 참 힘드네요. 재무가 뭐 그때 2020년도 잠깐 반짝했다 그냥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뭐 실적도 그렇고 기대감도 소멸됐고 갈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많이 내려왔는데 과거에 어떤 흐름성이 있어서 한 번은 오를 거예요. 오르면은 이거는 뭐 이전에 지금 저 화면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저 밑에까지 다 이제 하산을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쉬는 기간이 얘가 언제 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건 않습니까? 네? 회사는 건 않습니까? 괜찮은 거 같지 않냐고요? 예. 저는 안 괜찮아 보여요. 안 그러니까 괜찮아 뭔가 보여요. 딱히 호재나 이런 건 없고 테마성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료가 소멸돼서 재무는 좋지 않고 시장의 관심은 지금은 소외됐고 그래서 점점 처질 것 같고 한 번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요. 한 번에 데이세가 나오고 나면 오른 척 하다가 빼버리고 기술적 반등이라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자꾸 조금씩 내려가요. 지금 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튀어 올라줄 때 파는 게 맞아요. 종목 교체.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한번 충분히 튈 수 있으니까 7,000원 딱 올라오면은 뭐 그대로 간다고 가는 거는 저도 몰라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과감히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7,000원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 일정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고요. 저녁 8시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이제 계좌 보고 힘들어할 그런 시기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있으면 다음 또 상승장이 있는데 이 상승장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조금 점검하고 팁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의 일정 잠깐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했고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상담은요, 투자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27,0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오늘 오르네요. 오늘 오르고 있는데 역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오르고 그리고 바이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요소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하는데 오늘 거래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크진 않고 27,000원대 같으면 오늘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들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 현재 약수익권인데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줄여도 되겠네요.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또 내려오면은 밑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에서 단가 조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라고요.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한 32,000원대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거기까지 나머지 비중은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자, 매수가는 26,000원이고요. 비중은 40%네요. 자, GS 리테일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관점인데 많이 내렸네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논하기 좀 뭐하지만 역시 그 합병에 대한 이유에 어떤 특별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관심도도 거래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지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합병 때 이후의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뭐 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추가 매수를 해서 26,000원대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떨어진 폭에 대한 회복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로 내가 늘린 거는 내가 투자하는 비중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가격 단가 조절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본다라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비중 가감이 덜어내야 부담감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매수가에서 비중 추가하신 거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목표가도 한 번에 가파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갭이 떨어졌던 28,000원대 정도로 짧게 끊어 드릴 테니까요. 28,0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꼭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화장품인데 최근에 떨어질 때 가파랐죠.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기대감이 좀 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화장품도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 위탁 생산에서 원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화장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라든지 그리고 원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팜유 쪽도 연관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우려감이죠. 그래서 악재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가 저 꼭대기에 있으면 그때 막 좋다 얘기하면서 계속 올라갈 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더 지금 우리가 원자재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그만큼 또 내려왔는데 왜 하필 여기서 똑같은 얘기로 더 이상하게 부각을 시켰냐. 밑에서 더 강하게 악재를 뿌려서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홀딩 의견 드리고 82,000원 정도 충분히 빠졌던 거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중은 30%니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가 부근인 8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17,900원 30%입니다. 17,900원이요? 네.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올 듯 말 듯 하면서 못 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더 막 애타고 막 조급해지죠. 그죠? 이전에 떨어졌을 때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좀 올라오니까 더 조급해지죠. 그죠?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내가 지금 최근에 16,000원 지금 또 실적은 한 16,000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네. 시장 때문에 좀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오면은 실적으로 내 매수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 이내 정도 네. 왔는데 내가 10%가 뭐야?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가 마이너스 10%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다 팔면 얼마예요? 10% 전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비중을 일부 조금만 팔면 10%가 아니죠. 그죠?
20%만 네. 팔아도 한 2%만 내 전체 내 이 비중에서 2% 정도가 손실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싸지면 그 팔았던 걸 다시 밑에 사도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주항공이나 뭐 이쪽 관련된 사업은 재료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다만 가격이 싸진 않아요. 맞죠? 그죠? 네.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이거는 매수가 부분에서 전량 매도했다가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옮기거나 미래산업 보는데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세요. 횡보했던 구간 밑으로 실적으로 13,000원 아래로 분할로 해야 실적으로 나중에 뭐 주가 저 밑에까지 빠져내려가더라도 회복할 때 매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17,000원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매수가 부분에서 전량 매도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향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적으로는 기대감은 있죠. 근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지금 뭐예요? 똑같은 재료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약간 재탕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또 재반복하고 반복하고. 근데 이슈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재료가 지금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기차 얼마나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막 부각되고 수소도 계속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다시 또 부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 반복이니까 그런 앞으로의 미래라기보다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은 괜찮다. 그럼 내가 대응, 매매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싼 가격에 사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은 기대감으로 갔다가 다시 상실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니까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DL건설이요. GS건설이요? 네, DL. DL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4,800원. 그리고 비중은 35%요. 35%요? 네. 조금씩 35% 좀 넘네요. 예. 조금씩 늘려 오신 거예요? 비중을? 예.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예. 재무를 떠나서 그냥 시장이 그렇잖아요. 뭐 건설 쪽 좋을 것 같아요. 그 호재가 많이 지금 신문 수주를 많이 따냈다 해서. 뭐 수주는 많이 땄는데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그 수주 따서 그걸 공사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수주가 미리 깔려 있던 것들은 원자재 계산 안 하고 했던 부분, 원자재 가격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까지 막 자재 가격이 뭐 철강이든 뭐 부자재 가격 시멘트든 시멘트도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수주보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오늘도 뭐 세천 아파트, 그다음에 부산, 서울. 뭐 그 수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업황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 수주가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어때? 하락장에다가 공급난 원자재 이런 이슈, 원자재 가격이 막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거기에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건설 업황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완화되는 하반기에 완화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 볼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조정,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린다는 얘기인 거죠. 더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오르네 하면서 투매로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두고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제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에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뭐 가격 단가는 나쁘지 않아요. 25,000원대 전혀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매수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방향성이 이렇게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화살표처럼. 그래서 저는 천천히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는 흐름성으로 아직 추세를 조금 더 유지할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크게 안 빠지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저는 매수가가 멀지 않으니까 추가로 늘렸던 부분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죠. 더 싸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는 줄여내시고요. 지금 단가보다 싼 가격에서 다시 제가 오늘 지금 쪼개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쪼개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시장 업황이 도와주고 있지 않다. 분위기가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면 급하게 한목에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그렇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샀다 파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원래 사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선 2개 꺼놨는데 요 가격대까지 내려가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 조금씩 더 늘려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로템 22,000원에 10%입니다. 22,000원에 10%요? 네, 이거 작년에 산 건데요.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손절을 하고 싶은데 또 올라갈까 봐 못하고.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저기 조금 더 추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에서 추매를 해야 될지. 제 생각은 얘기해 드릴 건데 공부 좀 합시다. 공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 기준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5%씩 빠지면 1%씩 사야지. 뭐 이런 기준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가 계속 갈 건데 가격이 싸지면 사고 싸지는데 안 사지면 안 사고 그런데 그냥 올라서 또 저기 한 25,000원 가면은 수익이네 팔고 이렇게 그냥 내 원칙 그냥 내 마음 내가 어떤 준비를 해 놓으면 아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5%씩 빠지면 조금씩 사야지 했으면 지키면 돼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5% 빠졌는데 5%나 빠졌어? 살려고 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야. 더 빠질 것 같은데 무서운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차피 이 기업하고 같이 동행을 할 거라고 해놓고 왜 안 사냐 이거야. 맞죠? 그죠? 삼성전자 옛날 그 이슈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계속 샀잖아요. 가격이 높든 낮든 계속 샀잖아요. 그 사람의 루틴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공부하자는 거예요. 막 누가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재무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해봐야 도움 안 돼요. 매매를 잘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저는 뭐 실적으로 16,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 늘리면 되잖아. 맞죠? 뭐 기업적으로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한 22,000원 지금 매수가인데 한 23,000원까지만 일단 잡아두시고요.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사지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23,000원 목표가에서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6,200원에 15%. 26,250원이요? 200원. 200원. 네. 많이 빠지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저도 그래요. 너무 좀 큰 폭으로 빠지니까 혹시 다른 악재가 있나 싶어서. 이 회사에 전화 한번 해서 뭐라 해야겠네요. 그렇죠? 관리도 안 하고 그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저도 아직 뭐 이 레이라는 기업이 저는 거래가 많지 않은 기업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얘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의미는 어떠냐면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이제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거래하는 사람이 적은데 그 적은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사고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적은 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죠. 사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파는 사람이 팔아도 자꾸 싸게 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의 차이거든요. 거래가 많은 기업은 많이 빠지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원래 맛집인데 맛집에 손님 많아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고 손님이 정말 맛집이 손님이 막 바글바글한 집이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손님이 많은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손님이 없는 집에 손님이 안 들어가고 저 집에 혹시 뭐 맛이 없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또 살려고 하잖아요. 방금 또 얘기하셨잖아요. 깊게 빠지는 것 같다. 왜 이래 빠지지? 하면 다른 사람 또 안 살려고 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은 거래가 많이 적어서 거기서 나오는 투매 효과가
조금 적은 형태에서 그냥 가격적으로 시세적으로 압박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당장에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놀라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장의 관심도가 늘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워낙 거래가 없어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뭐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도 이전의 가격대로 제가 보는 이 레이의 박스권 개념은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21,000원대하고 25,000원대가 중심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전 내려가면 한 16,000원대 정도 것 같고 천천히 올라와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시기적으로 저는 한 6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3만 원에 12%요. 3만 원에 12%? 네. 좀 깊네요. 그렇죠? 네. 높게 샀는데 조금씩 더 사보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요? 지금이라고 또 오늘 뭐 하루 만에 팍 살 건 아니고 조금씩 네.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세경 하이테크도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나 뭐 휴대폰 출시에 대한 부분에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고 향후 조금 필름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기대치가 조금 유지가 되거든요. IT 쪽. 네. 끝나지 않았잖아요. 휴대폰도 새거 나올 거고 뭐 꼭 스마트폰만 연계되겠어요. 그죠? 다른 쪽 액세서리 쪽도 연관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은 약간 시장성 때문에 빠져서 행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은 다시 또 순환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한 6월달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대가 싼 가격이 아니라서 단가를 조금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얼마까지 낮춰야 될까요? 한 25,000원대 정도. 그러면 25,000원 같으면 몇 프로가 더 딴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몇 프로가 더 필요한데 한 번에 퍽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싸게 사면 유리한 거니까 내가 또 쪼개기가 나옵니다. 너무 하루 종일 쪼개 사자 얘기하고 싶은데 천천히 조금씩 사면은 내가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 뭐 한 25% 30%다. 그럼 내가 조금 살 때마다 1%씩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격 내 평단가가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그냥 제가 25,000원 했다고 해서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0원 한 번에 낮추지 말고. 안 미워할게요. 아니, 그거 제가 미워하고 안 미워가 아니라 그냥 이 한목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분할 천천히 조금씩 사세요. 이게 바닥이 멀었을까요? 바닥이 멀었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격은 바닥 누가 알아요? 저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누가 알아요? 얘가 빵원이 바닥인지 뭐 1억이 바닥, 1억이 천장인지 전 몰라요.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그렇죠? 얘가 갔던 흐름 안에서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아래쪽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늘려도 된다. 그리고 25,000원 맞추면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조금씩 사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5,000원 올라오면 얼마에 팔아야 되죠? 25,000원 오면 더 사는 거 파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28,000원.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세이브전 INC 3,400원에 20%인데요. 네, 잠깐. 제가 사실 뭐 이거 큰 돈이 들어간 거가 아니라서. 네. 그거보다 제가 주식 공부를 요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기업을 보고선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일단은. 네. 근데 제 판단이 어느 정도 맞는지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전화드렸어요. 저는 이거 이제 뭐 재무도 보고 이제 네. 뭐 유통 관련 회사라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좀 길게 보고서 이제 조금 들어갔어요. 사실은 얼마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사실은. 이 종목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종목 하나의 그래요? 의견은 왜냐하면 예. 이 종목하고 똑같이 계속 가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다른 회사라고 해서 뭐 내가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데이터를 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뭐 재무 공부를 했는데 그 재무에 내가 분석했는 재무 형태에서 투자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나만의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 공부하는 그렇죠. 거예요. 막 어디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고 있어.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질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방대한데 우리 전문가들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집중하시고 사는 거는 조금만 사도 되고 모의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사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20%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돈을 벌려는 과정은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비중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한 의미를 준다면 이게 최근에 시세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강했던 흐름 안에서 나왔던 재무나 이런 부분, 재무는 리스크가 없는 거지 뭐 호조로 보인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다운돼 있어요.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그거 보고선. 근데 단가나 유통시장의 단가, 지금 미국 시장의 유통 쪽, 소비 판매 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실적이나. 그럼 얘가 그쪽 라인에 믹스가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을 그렇게 두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트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금화가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업황이 맞지 않으면 난 현금화하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격적으로 시장이 눌러주고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고 사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들어간 거 많죠. 20% 했는데 20%씩 5종목 사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 해요. 맞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한 종목으로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 현금 비중이 80%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현금 비중을 어떻게 여기 한 종목에 몰빵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의미는 지금 비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비중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소액으로 데이터를 모집해서 많은 매매를 이 기업 저 기업을 경험하는 게 공부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3,600원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최근에 수급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올라오면 3,600원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LNK 바이오네요. LNK 바이오.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자, 매수가가 28,700원이네요. 아직 멀었네요. 그러니까 죽어라 올라와도 안 오는 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실적도 없는 바이오가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를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흐름에 나와 있고 많이 빠졌다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게 실적 없는 바이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는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최근에 밑에 바닥에서 상한가 만들면은 이때 단기 공략성으로 가야 되는 게 실적 없는 바이오의 기대감이에요. 그때 기대감이 붙었으니까 기대감이 존재할 때만 대응을 하고 끝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저는 지금 현재 바이오가 제가 임상이나 이런 결과에서 HLB하고 바이오가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나오고 있는 순환,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섹터의 변화 이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깊게 저 28,000원까지 갈 거라는 보장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로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8,000원대 올라오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한 20% 정도라도 줄여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올라가면 또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회복할 때는 조금 줄여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그 자리에서 급등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단기성 만들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18,000원하고 20,000원대 넘어올 때는 고민하지 말고 비중을 줄여가시길 바라고요. 28,000원까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20,000원대 위쪽부터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기다릴 때는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락장 이후에 행보고 흐름이 나타나는 반등, 추세, 단기 추세 전환을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하반기 때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난 해소가 일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흐름이 어떨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